전투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그 전투기에 탑재할 미사일까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제 엔진과 항전 장비, 무장을 사용하는 전투기는 제3국 수출이나 새로운 무장 통합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가 바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KF-11과 FA-50을 분석했습니다. KF-11은 아직 미국제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미국산 무장을 통합하려면 워싱턴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미티어와 아이리스-T, 미카 같은 유럽제 미사일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한다면 미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한국의 꽤 우호적인 분석입니다. KF-11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프랑스 매체가 친절하게 조언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프랑스 매체가 정말로 KF-11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이런 기사를 쓴 것일까요? 프랑스에는 다쏘의 라팔이 있습니다. KF-11과 라팔은 아직 개발 단계와 임무 완성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인도네시아와 페루를 비롯한 여러 잠재 시장에서 이미 비교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전투기와 자주포, 전차, 잠수함, 미사일을 앞세워 프랑스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더구나 메타 디펜스는 과거 KF-11을 F-16B와 그리펜, 유로파이터는 물론 라팔의 잠재적 경쟁자로 분류했습니다. 심지어 KF-11이 유럽 항공산업에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상당히 강한 표현까지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사는 한국에 보내는 호의적인 조언일까요? 아니면 유럽 방산업계를 향해 새로운 경쟁자의 성장을 알리는 경고에 가까운 것일까요? 일단 메타 디펜스의 기사를 함께 읽어본 뒤 프랑스 매체가 왜 KF-11의 이른바 한국형 미티어 개발을 이토록 자세히 다뤘는지 그 속내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현대로템은 2026년 8월 17일 KF-11 보라매에 탑재할 한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및 통합에 관한 협약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KF-11이 이미 유럽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여러 미국제 무장의 통합도 승인된 상황에서 추진된다. 한국은 이를 통해 자국 전투기가 워싱턴의 결정에 좌우될 수 있는 의존 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아직 확정적인 해외 수주를 확보하지 못한 KF-11의 수출 가능성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업무 협약은 실제로 2026년 8월 12일 체결돼 13일 발표됐습니다. 다만 이는 기술 협력과 체계 통합, 공동 수출을 위한 업무 협약이며 양사가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최종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KF-11 미사일 통합 및 운용 가능 무장. 두 업체는 앞으로 개발될 미사일과 KF-11 무장 체계의 연동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뒤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보라매는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무장, 유도폭탄 등을 탑재할 수 있는 10개의 무장 장착점을 갖추고 있다. KF-21 개발 사업은 2015년 12월 시작돼 약 10년이 소요됐다. 양산 1호기는 6대의 시제기를 동원한 시험 비행과 작전 운용에 필요한 평가를 거친 뒤인 2026년 4월 15일 첫 비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한국의 대외 의존 문제는 KF-11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군은 F-15K와 F-16, F-35A 등 미국제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TA-50과 전투 파생형인 FA-50이 추가돼 있다. 이들 전투기는 여전히 미국제 탄약과 이에 수반되는 각종 승인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F-15K에 통합된 독일제 타우루스 순항 미사일은 이러한 구조에서 벗어난 몇 안 되는 예외 가운데 하나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업적, 외교적, 안보적 문제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F-11용 유럽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연동 작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현대로템이 담당하는 국산 미사일 사업과는 별개로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KF-11에는 유럽제 아이리스-T도 탑재될 예정이며 미국제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의 통합도 승인됐다. FA-50PL에는 AIM-9X와 AIM-120C 통합이 승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KF-21에도 통합이 승인됐다는 메타 디펜스의 주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반면 아이리스-T는 2024년 5월 KF-11의 A사 레이더가 표적기를 탐지 추적한 뒤 미사일을 발사해 교전하는 테스트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이리스-T를 탑재할 예정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서술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와 함께 FA-50의 무장체계를 유럽제 미티어와 미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전투기에 대한 관련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미 진행된 KF-11의 미티어 연동 작업이 FA-50 통합의 선행 단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여러 잠재 고객 국가의 요구를 고려해 FA-50용 무장으로 여전히 AIM-120 암람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이 요구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필요한 승인과 면허를 확보하는 과정은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 강화로 지연된 바 있다.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100대가 넘는 FA-50이 운용되고 있으며 폴란드는 48대, 말레이시아는 18대를 주문했다. 유럽제 무장에 이어 한국산 무장이라는 대안까지 확보한다면 이들 전투기 운용국이 워싱턴의 승인에 노출되는 정도를 줄일 수 있다.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한 FA-50의 숫자는 60대입니다. 다만 공대공, 공대지 무장 운용과 유사시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한 TA-50까지 모두 포함하면 관련 전력은 총 102대에 이르게 되죠. 따라서 메타 디펜스의 표현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FA-50과 TA-50을 포함한 전투 가능 T-50 계열이 100여 대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미국의 제안에 직면한 FA-50과 미티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유럽 미사일 제조업체 MBDA는 2023년부터 한국산 전투기에 브림스톤과 스피어3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들 무장은 미국제 무장을 보완하면서 지상 및 해상 표적 공격용으로 제한될 수 있다. 공중전 분야에서는 국산 미사일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티어와 미카가 같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다. 미국이 자국군의 무장 확보를 우선하면서 해외 협력국에 제공할 물량과 납품 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이러한 무장 다변화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KF-11은 우수한 성능과 경쟁력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격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외 구매국을 확보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KF-11 공동개발국으로 남아있지만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당초 전체 개발비의 약 20%에 해당했던 분담 규모가 6천억 원으로 축소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26년 2월 CJ 5호기와 관련 기술, 자료 이전을 포함한 수정 합의안을 체결했다. 양국은 KF-11 블락2 16대 도입 문제도 논의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구매 계약은 없다. 한편 터키의 칸 전투기는 이미 여러 유망한 수출 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스웨덴의 그리펜도 다시 수출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두 전투기 역시 미국제 엔진을 사용하지만 미국제 무장을 대신해 터키제 또는 유럽제 무장을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구매국은 자국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을 여러 공급업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KF-11도 미티어에 이어 미국의 직접적인 수출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산 미사일을 확보한다면 이들과 유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KF-21에 탑재된 두 기의 미국제 GE-F414 터보팬 엔진을 다른 엔진으로 교체하는 계획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제 탄약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현재 가장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계다. KF-11에 탑재된 미국 GE-F414 엔진을 다른 엔진으로 교체하려는 계획은 상당 기간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라는 메타 디펜스의 문구는 사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약 3조 3,500억을 투입해 F414보다 추력과 연비가 개선된 16,000파운드급
국산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번역 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를 중심으로 운용되는 보람의 40대를 인도받을 예정이다. 이후 공대지 및 공대함 능력이 강화된 기체를 추가해 2032년까지 전체 KF-21 전력을 12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개발될 한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이러한 KF-21 전력 증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더욱 자유롭게 수출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기사를 모두 읽어보면 메타 디펜스가 한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사 전체의 논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KF-11과 FA-50이 미국제 무장만 바라볼 경우 수출 승인과 공급 일정이 워싱턴의 의사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유럽제 무장으로 선택권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한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를 한국의 관점이 아니라 프랑스 방산업계의 관점에서 다시 읽어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라팔의 가장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라팔은 프랑스제 M88 엔진과 RBE2 A사 레이더, 스펙트라 전자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미카와 스칼프, AASM, 액조세를 비롯한 다양한 유럽제 무장을 운용합니다. 미티어처럼 유럽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장도 포함되어 있지만 적어도 미국제 전투기처럼 핵심 무장의 통합과 수출이 워싱턴의 직접적인 결정에 좌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것이 라팔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내세우는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반면 KF-11은 미국제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암람과 사이드 와인더 같은 미국제 미사일을 탑재하려면 미국의 기술 자료 제공과 수출 승인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미국산 캐노피 가격 갑질 사건도 빼놓을 수 없는 리스크 사례 중 하나입니다. 즉,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KF-11의 미국 의존도는 아직 KF-11이 라팔을 넘어서기 힘든 장벽 요인 중 하나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KF-11이 미티어와 아이리스-T로 단기적인 선택권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한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갖추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FA-50에도 통합한다면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KF-11과 FA-50에 공통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국산 공대공 무장 패키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미국제 엔진에 대한 의존은 남더라도 무장 승인과 공급망 문제는 상당 부분 줄어들고 수출 대상국에도 전투기와 미사일을 하나의 한국산 패키지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 메타 디펜스는 바로 이 지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럽 미사일 제조업체 MBDA의 이해관계입니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암람 통합이 늦어질수록 MBDA에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KF-11에는 미티어가 이미 연동됐고 FA-50에도 미티어와 미카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대지 분야에서도 브림스톤과 스피어3가 미국제 무장을 보완할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라팔을 생산하는 다소에게는 KF-11과 FA-50이 경쟁자지만 MBDA에게는 새로운 미사일을 판매할 수 있는 소중한 고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형 미티어, 즉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된 이후입니다. 그때가 되면 KF-11과 FA-50은 더 이상 미티어나 암람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직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과 가격, 양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티어를 곧바로 대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KF-21과 결합해 수출하기 시작한다면 MBDA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은 단순한 고객을 넘어 잠재적인 경쟁자가 됩니다. 오늘은 미티어를 구매하는 고객이지만 내일은 전투기와 한국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사 번역 중 역주로 설명드렸지만 메타 디펜스가 KF-11의 미국제 F414 엔진을 별도로 강조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현재 양산되는 KF-11과 가까운 시기의 개량형이 F414를 계속 사용할 예정이므로
국산 미사일을 확보하더라도 KF-11이 미국의 수출 통제로부터 단기간에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약 3조 3,500억 원을 투입해 F-414보다 추력과 연비가 개선된 1만 6천 파운드급 국산 첨단 항공엔진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라팔이 엔진과 무장 생태계의 전략적 자율성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메타 디펜스가 강조한 KF-11의 미국산 엔진 의존은 영구적인 격차라기보다 대한민국이 이미 해소하기 시작한 중장기 과제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결국 프랑스가 바라보는 KF-11은 더 이상 대한민국 공군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메타 디펜스의 기사는 KF-11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생산 능력, 개량 잠재력에 이어 독자적인 무장 패키지까지 갖추고 세계 시장에서 라팔과 유럽 전투기들을 상대할 수 있는 위협적인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의 진정한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 기체만 수출하려 노력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센서와 전자전 장비, 공대공 미사일까지 결합된 하나의 전투 항공 무장 생태계를 수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KF-11 보라매가 가야 할 길에는 많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을 확정짓고 KF-11 블락2와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앞으로 개발과 시험, 양산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이 프랑스와 미국의 무기를 분석하고 따라가던 국가였다면 이제는 프랑스 군사 전문지가 대한민국 전투기와 한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유럽 방산 시장에 가져올 변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기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국형 미티어의 예상 성능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프랑스의 시선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KKM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후원과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티스토리에서 운영되던 KKMD 블로그는 현재 네이버로 이전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며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벤즈 밀리터리 채널 KKMD